5천조 가치의 세계적인 글로벌 기업 구글이 선택한 한 기업이 있습니다. 다들 구글이 이 기업을 선택할 줄은 전혀 몰랐습니다. 왜냐면 이 기업은 구글의 경쟁사이고 한국 기업이었기 때문입니다. 구글의 이 선택은 과연 현명했을까요? 여기 두 기업이 있습니다. A 기업은 자율주행 택시를 수천 대 굴리고 있어요. 매일 쉬지 않고요. B 기업은요? 서울 강남에서 아주 소수의 차량만 굴렸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떤 기업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상식적으로는 당연히 A죠. 경험도 많고 데이터도 많고 규모도 크니까요. 투자의 기본은 크고 많고 오래된 쪽에 베팅하는 거잖아요. 그게 안전하니까요. 그런데요. 세계에서 가장 똑똑한 기업 중 하나인 구글, 알파벳이 선택한 건 B였습니다. 그것도 자율주행 차량 공급 계약 사상 역대 최대 규모의 계약을 안겨주면서요. B 기업이 어딘지 아시나요? 바로 현대자동차입니다. 그리고 A 기업은요. 자율주행의 최강자라 불리는 웨이모입니다. 구글의 자율주행 자회사예요. 반전이죠? 구글이 자기 자회사보다 더 많은 차를 굴리는 회사가 아닌 강남에서 소수의 차량을 굴린 현대차를 골랐습니다. 도대체 왜일까요? 오늘도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저는 이 비상식적인 선택 뒤에 숨겨진 경제 원리를 파헤쳐 볼 겁니다. 단순한 자동차 뉴스가 아니에요. 데이터, 자산 수익성, 플랫폼 전략, 그리고 지정학까지 4가지 경제학적 원리가 하나로 맞아떨어진 순간이거든요. 그리고 영상이 끝날 때쯤이면 여러분이 매일 지나는 그 복잡한 강남 도로가 전혀 다르게 보이실 거예요. 자, 이제 핵심입니다. 많은 분들이 자율주행 AI를 이렇게 생각하세요. 많이 달릴수록 잘하게 된다. 마치 운전 초보가 주행 거리가 늘면서 실력이 느는 것처럼요.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요, 여기서 반전이 옵니다. 데이터에는 종류가 있거든요. 양적 데이터와 질적 데이터. 이걸 쉽게 비유하면 이렇습니다. 경기도 외곽의 한적한 도로를 아무리 오래 달려봤자 AI 입장에서는 그냥 직진하면 됩니다 라는 데이터예요. 의미 있는 정보가 거의 없는 거죠. 변수가 없으니까요. AI는 예측 가능한 상황에서 아무리 많은 경험을 쌓아도 예측 불가능한 상황이 닥치면 속수무책이 됩니다. 반면에요. 강남 교차로를 달린 데이터를 생각해보세요. 불법 주정차 차량이 갑자기 튀어나오고 킥보드가 역주행하고 버스가 정류장에서 갑자기 끼어들고 횡단보도 신호가 바뀌기 직전에 뛰어오는 사람이 있고 심지어 비가 오는 날, 야간에, 명절 전날까지 더하면 어떻겠어요? 이게 바로 AI 연구자들이 엣지 케이스라고 부르는 것들이에요. 예상을 완전히 벗어나는 돌발 상황들이요. 그리고 자율주행 AI를 진짜로 똑똑하게 만드는 건 바로 이런 데이터거든요. 쓰레기 데이터를 아무리 많이 쌓아봤자 순금 같은 데이터 한 조각을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혹시 이런 분 계신가요? 그래도 많이 달리는 게 낫지 않냐고 생각하시는 분요? 생각해보세요. 조용한 시골 도로만 달려온 운전자와 명절 강남 한복판을 수도 없이 누빈 베테랑 택시 기사 중에 누가 더 어떤 상황에서도 살아남는 운전을 할까요? 답은 너무 명확하죠. 강남은 전 세계에서도 손꼽히는 교통 난이도를 자랑하는 도시예요. 좁은 이면도로, 불규칙한 신호체계, 다양한 교통수단이 뒤섞인 복잡함. 이게 AI 입장에서는 세계 어디에서도 구하기 힘든 프리미엄 훈련 데이터가 됩니다. 현대차가 강남에서 쌓아온 데이터는 단순 규모로는 절대 따라잡을 수 없는 밀도 높은 교육 자료였습니다. 웨이모 입장에서 이걸 모를 리가 없죠. 여기서 오늘 핵심 뉴스를 다뤄볼게요. 웨이모가 현대차를 선택한 두 번째 이유. 이건 경영학 교과서에 나오는 개념으로 설명할 수 있어요. 바로 자산 수익률입니다. 아이오닉 5를 자동차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이건 24시간 돈을 버는 수익형 자산이에요. 이걸 쉽게 비유하면요. 여러분이 상가 건물을 샀다고 생각해보세요. 임차인이 가게 문을 열어야 돈을 버는 거잖아요. 가게 문을 닫고 있는 시간은 고스란히 손해예요. 건물은 24시간 존재하지만 돈을 버는 시간은 가게가 열린 시간뿐이거든요. 자율주행 로보택시도 똑같습니다. 충전하는 시간은 돈을 못 버는 시간이에요. 그런데 아이오닉 5는 경쟁 차량 대비 압도적으로 빠른 충전 속도를 자랑해요. 경쟁 차량이 한참 충전하고 있는 동안 아이오닉 5는 이미 다시 도로 위에서 손님을 태우고 있는 거죠. 이게 하루, 한 달, 1년이 쌓이면 어떻게 될까요? 그 차이가 굉장히 커질 수 있다는 건 직관적으로 느껴지시죠? 웨이모가 수만 대 규모로 운영하는 걸 생각하면 충전 시간 하나의 차이가 만들어내는 수익의 격차는 어마어마합니다. 차 한 대의 차이가 아니에요. 수만 대를 곱하면 그 격차는 기업의 수익성 자체를 바꿔버리는 수준이 되는 거거든요. 이게 끝이 아닙니다. 아이오닉 5는 실내 공간도 넓어요. 이게 무슨 의미냐고요?
마케팅 용어로 고객 생애 가치를 높인다는 거예요. 택시를 탔는데 불편하면 어떻게 돼요? 다음번엔 다른 서비스를 씁니다. 근데 공간이 넓고 쾌적하면요? 재탑승률이 올라가고 앱을 계속 쓰게 되고 웨이모 서비스의 충성 고객이 됩니다. 이게 쌓이면 웨이모 전체의 기업 가치가 올라가는 거고요. 단순히 차 한 번 잘 골랐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서비스 전체의 품질이 올라가는 겁니다. 자, 더 큰 그림을 봐야 합니다. 혹시 반도체 업계에서 TSMC라는 이름 들어보셨나요? TSMC는 직접 반도체를 설계하지 않아요. 애플이 설계하고 엔비디아가 설계하고 퀄컴이 설계한 것을 TSMC가 대신 찍어내는 기업이에요. 이걸 파운드리라고 하거든요. 그 결과 TSMC는 세계 반도체 위탁 생산 시장을 사실상 장악하고 전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기업 중 하나가 됐습니다. 반도체 설계 경쟁에서 이긴 게 아니에요. 설계 경쟁 자체에서 한 발 물러나서 누가 이기든 내 공장에서 찍어가는 구조를 만든 거예요. 이게 핵심이에요. 자, 이제 현대차 이야기로 돌아와 볼게요. 지난 2024년 8월 현대차 장재훈 사장이 CEO 인베스터 데이에서 이런 선언을 했어요. 자율주행 차량 파운드리 사업에 진출하겠다. 자율주행 소프트웨어는 내가 개발 안 해도 돼. 그걸 잘하는 회사가 따로 있어. 나는 그 기술을 담아낼 수 있는 최고의 그릇을 만들어서 팔겠다. 이게 핵심이에요. 생각해보세요. 지금 자율주행 기술 표준이 정해졌나요? 아직 아니잖아요. 웨이모 방식이 이길지 테슬라 방식이 이길지 아무도 모르는 상태예요. 마치 스마트폰 초창기의 iOS가 이길지 안드로이드가 이길지 아무도 몰랐던 것처럼요. 이 상황에서 한쪽에 올인하면 어떻게 돼요? 그쪽이 지면 같이 망하는 거예요. 현대차는 그 리스크를 영리하게 분산시킨 거예요. 어느 진영이 이기든 현대차 공장에서 차를 뽑아갈 수밖에 없는 구조를 만든 거죠. 언론에서는 현대차가 자율주행에서 테슬라에 밀렸다고 하지만 실제로는요, 기술 경쟁에서 빠진 게 아니라 게임의 룰 자체를 바꿔버린 겁니다. TSMC처럼요. 실제로 테슬라 자율주행 책임자 아쇼크 엘루스와미도 공개적으로 웨이모에 뒤처져 있다고 시인했어요. 웨이모는 업계 최강자거든요. 그리고 그 웨이모가 선택한 차체 공급사가 현대차입니다. 이게 우연일까요? 그런데 여기서 또 반전이 옵니다. 웨이모에는 기존에 차를 공급하는 파트너들이 있었어요. 제규어, 크라이슬러, 그리고 중국 지리자동차의 자회사 지커도 포함되어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업계에서는 지커가 퇴출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에요. 왜냐고요? 미국 정부가 선언했습니다. 중국 부품과 소프트웨어가 들어간 커넥티드카의 수입을 금지하겠다고요? 왜 이게 중요하냐고요? 생각해보세요. 자율주행 택시가 미국 도심을 달리면서 어떤 데이터를 수집하게 돼요? 도로 구조, 건물 배치, 교통 패턴, 사람들의 이동 경로. 이건 그냥 교통 데이터가 아니에요. 군사 안보 측면에서 매우 민감한 정보예요. 미국 입장에서 중국 기업이 이 데이터를 가져가도록 내버려둘 수 없는 거죠. 자율주행차는 단순한 이동수단이 아니라 도시 전체를 스캔하는 거대한 정보 수집 장치거든요. 지커가 빠지면 그 자리를 누가 채우나요? 네, 현대차입니다. 그럼 이게 단순한 운이냐고요? 물론 타이밍이 좋았긴 했어요. 하지만 중요한 건 현대차가 미리 준비를 했다는 점이에요. 현대차는 이미 미국 조지아주의 HMGMA, 현대차그룹 메타플랜트 아메리카라는 전기차 전용 공장을 건설했어요. 미국에서 만들고 미국에서 고용하고 미국 공급망을 쓰는 구조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지정학 리스크가 터지기 전부터요. 그러니까 지정학 리스크가 터졌을 때 현대차는 자연스럽게 가장 안전한 대안이 됐습니다. 운을 실력으로 바꾼 사례예요. 준비된 자만이 행운을 잡을 수 있다는 말, 현대차가 몸소 보여준 겁니다. 자, 이제 오늘의 핵심을 정리해 볼게요. 현대차가 소수의 차량으로 구글의 초대형 계약을 따낸 건 기적이 아니에요. 4가지 경제학적 성공 공식이 맞아떨어진 결과예요. 첫째, 데이터의 질. 강남의 혼돈은 세계에서 가장 가치 있는 AI 교육 데이터였어요. 둘째, 자산의 수익성. 아이오닉 5는 자동차가 아니라 압도적인 충전 속도로 더 오래, 더 많이 돈을 버는 수익 자산이에요. 셋째, 플랫폼 전략. 기술 표준이 정해지지 않은 시장에서 기술 싸움 대신 제조 파운드리로 모든 승자에게 공급하는 구조를 만들었어요. 넷째, 공급망 관리. 미리 미국에 공장을 세워뒀기 때문에 지정학 리스크가 터졌을 때 가장 큰 수혜자가 됐어요. 이 4가지는 사실 따로따로 움직인 게 아니에요. 하나하나가 서로를 강화하면서 맞물린 거예요. 데이터의 질이 웨이모를 끌어들이고 자산 수익성이 계약을 확정짓고 파운드리 전략이 장기적인 관계를 만들고 공급망 관리가 경쟁자를 밀어냈어요. 이게 바로 전략이 전략다운 이유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강남의 무모해 보이는 도전은 사실 가장 정교하게 설계된 최소 비용 최대 효율의 R&D 투자였습니다. 앞으로 기업의 가치는 얼마나 큰 공장을 가졌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밀도 높은 데이터를 가졌느냐로 결정될 겁니다. 공장은 복제할 수 있어요. 하지만 강남 도심 한복판에서 쌓아온 주행 데이터는 절대 복제할 수 없거든요. 여러분이 내일 강남을 지나가실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 복잡한 도로, 얽힌 골목, 갑자기 튀어나오는 킥보드, 그게 미래 수조 원짜리 AI를 훈련시키는 금광이 되고 있다는 걸요. 여러분이 서 있는 그 자리, 걸어가는 그 골목이 어쩌면 다음 세대의 기업들의 가장 귀한 자원이 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현대차 주가, 웨이모의 미래, 그리고 자율주행 시대의 투자 전략에 대한 더 깊은 이야기는 다음 영상에서 이어가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